하중 들어 올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볼트에 가해지는 힘은 이렇게 네 종류의 힘이 있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암나사 전체에서 볼트에 전달되는 하중, 전체 하중, 그리고 이건 마찰력, 그리고 이거는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 그리고 이것은 볼트에 토크가 가해졌을 때 그 토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죠. 이 힘은 왜 이 수직한 면으로 작용할까? 자,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볼트를 회전하죠. 이 회전하는 게 토크인데 이 토크 또는 모멘트는 예를 들어서 회전축이 있다면 이 축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토크 또는 모멘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은 이렇게 볼트 축이 있다면 축에 수직하는 면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힘들이 정적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볼트가 암나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준정적 평형 상태, 우리가 학습했던 준정적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적 평형 상태에서는 모든 힘이 평행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한다는 거죠. 자, X축과 Y축 방향 두 축으로 힘의 성분을 나눠서 각각의 성분,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다 평형 상태, 즉 그 합력은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 X 축 성분에 있는 힘의 성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로부터 형성되는 힘 PR 같은 경우에는 X축 성분밖에 없죠. 자, X축 성분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볼트의 축을 Y축으로 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의 수직인 X축에 토크로 발생되는 힘은 당연히 X축 위에 있다. 자, 그리고 이 F 하중은 볼트 축 방향으로 작용된다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X축에서는 이 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힘의 X축 성분은 없습니다. 자, N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삐딱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있습니다. 자, 성분을 나누는 것은 밑에 이해가 쉽도록 추가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N은 이 나사산 면에 수직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X축 방향의 성분이기 때문에 요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 자, 요 각도는 이 각도와 같죠. 이 각도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리드 가계입니다. 그죠? 람다. 그 람다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n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되죠. n에다 사인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n에다 사인을 곱한 만큼 x 성분이죠. 물론 n에 코사인 곱한 만큼은 y 성분이기 때문에 y 성분은 아래에 지금 이게 아니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자, 우리가 이쪽 방향, x축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마찰력도 x축뿐만 아니라 y축 성분도 있죠. 물론 작겠지만. 그래서 이게 fn이라면 여기서 요만큼 fn 코사인 람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은 x축 성분이고 이것도 x축의 화살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전체가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y축은 요게 있죠. 좀 지울까요? y축은 이 f가 y축은 위로 화살표,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면 f는 마이너스, 그죠? f. 그리고 n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n의 이 y 성분, 이 y축 성분은 지금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n 코사인 람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찰력도 일부에 y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밑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y 성분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각각의 변수가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는 아니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변수가 많잖아요. p도 있고 n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여기 n 있잖아요. n에 대해서 정리하면 n은 뭐 어쩌고 어쩌고 나올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밑에 것도 n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랑 이거랑 같죠. 이거랑 얘랑 같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 식을 변형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리드각은 나사마다 어떻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사가 있을 때 리드각을 조절할 수는 없죠. 그냥 리드각이 어떠한 람다 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겠죠.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마찰계수는 볼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볼트의 나사산과 앞나사의 나사산, 그리고 그 나사산 둘이가 만날 때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습기가 있다든가 기름이 쳐져 있다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도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 상태의 마찰계수, 그거 두 개를 알고 힘을 알면, 하중을 알면 우리가 여기에 토크에서 형성되어서 이 볼트에 가해져야 되는 이 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힘이 되어야지 이 하중을 들어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트 같은 거 스펙을 볼 때 리드각이 몇 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볼트의 스펙을 보면 뭐 지름이라든지 리드라든지 피치라든지 이러한 값을 보통 알려주거든요. 리드각 뭐 몇십 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 값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 스펙에서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로 바꾸자 이 말이죠. 어떻게 바꾸냐? 자, 이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 각도가 람다죠. 그리고 밑변이 파이 dm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리드였죠. 그러면 이 각도는, 그러니까 탄젠트 람다는 요거 분해, 그리고 요거,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람다 대신 쓴다는 거죠. 이 대신 요 값을,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지만 어찌됐건 람다 대신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름과 이 위에는 L, 그러니까 리드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과 리드를 알면 람다를 굳이 알지 않아도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람다 대신 지름과 리드를 대신 집어넣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아크탄젠트 이것을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크탄젠트를 여기 집어넣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이거 좀 지우고 여기서 어떠한 수학적인 트릭, 일종의 트릭이죠. 과정을 거치냐.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요 분모에 요 분수에 분자와 분모에 둘 다 똑같은 것을 나눠도 값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사인 람다 플러스 f 코사인 람다 람다 빼기 사인 람다에, 여기에도 분자에도 코사인 람다, 분모에도 코사인 람다를 나눠주자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캔슬 되죠. 그래서 1, 이걸 다시 쓰면 1, 그리고 이거는 f 코사인 람다 분의 사인 람다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요놈 코사인 람다 분의 사인 람다 플러스 요건 다시 캔슬 되죠. 그래서 f,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아시다시피 코사인 람다분의 사인 람다는 탄젠트 람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F 탄젠트 람다 플러스 소문자 F 단성 마찰계수 그리고 1 빼기 F 요거 탄젠트 람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죠. 탄젠트 람다는 요 삼각형에서 파이 dm 분의 리드라고. 그래서 이 탄젠트 대신 아까 아크 탄젠트 어쩌고 했는데 지금 탄젠트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집어넣고 여기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리드각을 몰라도 평균 어떤 볼트의 평균 지름과 리드 그리고 마찰 계수를 알면 어떠한 하중에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토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볼트에 어떤 토크가 주어질 때 어떠한 힘이 가해진다. 이건 토크로부터 발생되는 힘이다. 계속 토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강조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볼트를 조이거나 풀 때 토크를 보통 주죠. 왜냐하면 뭐 토크도 결국 우리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기계를 돌려서 조그만 볼트를 만약에 돌린다고 합시다. 이걸 돌려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켓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토크를 줄 때, 이 큰 기계에 토크를 줄 때 여기에 힘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잡이에 어떤 힘을 밀면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에 의해서 토크가 나온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볼트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볼트의 힘이 얼마 가해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죠. 직접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치를 써서 더 큰 볼트를 조이면 작은 볼트를 조인 거 비해서 더 작은 힘이 볼트 크기가 커지면 더 작은 힘이 사실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계, 뭐 볼트를 감는 기계의 토크를 알거나 아니면 굳이 그 기계의 힘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트에 정확하게 얼마의 힘이 가해지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은 사실은 우리가 굳이 뭔가 볼트를 감을 때 토크를 입력하는데 이 힘을 계산을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사실 굳이 큰 관심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는 토크를 얼마 넣는다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볼트를 감을 때 이 기계에 얼마의 토크를 볼트에 가하라고 입력을 하는 것이지 얼마의 힘을 가하도록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토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크를 알거나 아니면 내가 가해주는 힘을 알면 볼트에 가해지는 힘을 굳이 알려 그러면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 토크를 알면 이 볼트에 가해지는 힘의 위치를 회전 중심과의 거리를 그냥 단순히 곱해주면 단순히 나눠주면 힘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알면 여기다가 회전 중심과의 이 힘이 가해지는 곳과의 거리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냥 토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해지는 거리가 얼마냐? 거리는 당연히 지름에서 2를 나눈 값이겠죠. 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나사산에 이쪽으로 어떤 힘이 딱 가해진다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름이었으니까 평균 지름이었으니까 이건 평균 지름의 반이겠죠. 그래서 토크는 그냥 볼트에 가해지는 힘의 평균 지름의 반을 나눈 평균 지름의 반인 거리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토크를 알려 그러면 이 식 전체에다가 요걸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니까 이건 이렇게 됐고 얘는 2분의 이거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분의 dm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평균 지름과 마찰 계수와 그리고 리드 값을 알면 어떠한 하중에 필요한 토크를 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토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사산 마찰이 들어간 개념이죠. 그래서 나사산 마찰을 포함해서 어떠한 하중이 앞나사에 실려 있는 동력 전달 볼트에서 얼마의 토크가 어떠한 하중에 이 가해졌을 때 필요한지 알려주는 그러한 식을 유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